SNS를 이용한 커머스니까 소위 소셜 커머스라고 명명할 수 있겠죠. 사실은 경제 영역에서 SNS와 소비자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SNS가 경제 활동의 혁신의 중심에 있다. 기존의 상거래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상품 기획을 해요. 회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릴 것 같다라고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고 가격을 정하고 자신의 기존의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을 하죠. 물론 잘 팔기 위해서 텔레비전, 신문을 통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도 하게 되겠고요. 네. SNS가 갖고 온 혁신은 아까 제가 금방 설명드린 전통적인 형태의 상품의 기획 제작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통적인 생산과 소비의 이 라인에 상당 부분의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제품의 기획 생산부터 벌써 바뀝니다.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뭔지 SNS를 통해서 기업들을 설득을 해요. 때로는 기업에 상당히 압력을 가합니다. 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말로는 소비자들의 좋은 아이디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즉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혁신, SNS가 없었다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도 SNS를 통한 혁신이 작동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유통망은 굉장히 복잡해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접 구매, 직구 또는 공동 구매, 공구. 전 별로 이렇게 말 줄여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원래 이 SNS가 또 이렇게 짧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직구나 공구를 하기에는 최고예요, SNS가.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뭐까지 정하는 거예요? 가격까지 정합니다. 가격까지. 자, 50% 가격에 요거 좀 삽시다. 우리가 이만큼 사람 모아줄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하고 박앤을 SNS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구매 아니에요? 우리가 3만 명 모아줄 테니까 제품 가격 한 30% DC 합시다. 또는 절반 가격으로 합시다. 가격까지 흥정을 해요, 이제는요. 그 다음에 기업이 전통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했던 홍보, 마케팅, 광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SNS야말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최적합의 플랫폼이죠. 최적합의 미디어죠. 이런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혁신의 중심에 SNS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들이, 소셜 커머스의 소비자들이 이전의 산업사회 소비자들과는 상당히 상이하다는 겁니다. 판단과 행동의 중심에 SNS의 소비자들이 있어요. SNS의 소비자는요, 아주 똑똑한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판단과 행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소비자를 얘기해요. 이게 SNS가 소위 상거래와 맞물렸을 때 얘기할 수 있는 큰 두 개의 변화 중심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서 우리는 소위 소셜 커머스라는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셜 컨슈머와 소셜 커머스. 자, 사회적인 어떤 상거래 개념의 주체는 소셜 컨슈머입니다. 이 소셜 컨슈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단계, 홍보와 마케팅과 광고의 매체를 정하는 단계까지 물건이 생산이 되고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기가 판단의 중심이 되고 소비의 주체가 되길 원합니다. 만들어준 걸 피동적으로 사는 소극적인 소비자가 되길 원치 않아요. 동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프로듀서가 되길 원해요. 정보의 생산자가 되길 원합니다.
상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가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파워를 행사할 수 있어요. 상품에 대한 그렇죠? 상품에 대한 평가를 SNS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공개하고 공유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장 큰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비자 운동하죠. 예전에 소비자 운동의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으면요, 소비자 단체들이 그 기업 앞에 가요. 그렇죠? 예, 머리에 띠 두르고 플래카드 내세우고 구호도 외칩니다.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SNS를 통해서 그 뜻에 공감하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트윗을 막 하면 돼요. 몇 단계만 넘어가면 기가 막힌 다단계이기 때문에 예, 수십만 명한테 그 제품 써봤더니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보기엔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한마디가 몇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기업에는 아주 치명적인 제품에 대한 평가가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해보세요. 실제 써본 소비자가 간략하게 140자로 요약한 자기의 평가가 수억, 수십억을 들인 대중매체 광고를 압도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판단과 행동의 주체로서의 소비자, 스스로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소비자, 프로수머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컨슈머, 사회적 소비자라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셜 컨슈머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소비의 경험을 공유한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자에게 강력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피드백은 제품의 디자인이나 제품의 내용까지를 반영을 하고 결국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하게 큰 소비자의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자, 소셜 커머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NS를 통한, 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또는 물건을 구매하는 다수의 구매자들이 SNS를 중심으로 주체로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현상, 이거를 우리가 소셜 커머스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현재 소셜 커머스는 한 4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소셜 링크형입니다. 소셜 링크형.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소위 전자상거래의 장터들이 있죠. 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브랜드 기업명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 보면 예전에 없는 아이콘들이 떠요. 그게 뭐죠? SNS 아이콘들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클릭하게 되면 제품의 정보와 여러분들의 SNS 사이트가 연동이 돼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평을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을 팔로우하는 여러분들의 추종자 또는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인들과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상거래에 이런 SNS들이 연동되고 링크됨으로써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나 평가들을 공유하고, 예, 이런 소위 소셜 링크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SNS를 직접 활용해서 그 안에 쇼핑몰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왜?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장소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야, 이 장소는 정말 뭘 팔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결국 상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상거래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의견들을 나누고 즐겁게 노는 그 공간, SNS에 직접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물건도 사게 하고 평도 올리게 하고. 네. 세 번째는 SNS는 아닌데요. SNS의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소위 공동구매 사이트, 독립적인 공동구매 사이트들이 있어요. 요즘
아주 이쪽 시장이 핫하죠. 그렇죠.